내년 예산안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저희들이 보기에는 최저임금 인상분의 절반을 예산으로 보전해 주는 건요. 이거는 사실 OECD 시장경제 체제를 지향하고 있는 선진국에서 보면 정말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이거 해외 토픽감이에요. 이거 원칙의 문제 같아요. 네, 이게 왜냐하면은 쉽게 말하면은 최저임금을 뭐 10,00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하고 일단 첫 번째 14.5%인가를 올려놓고 그게 자영업자들이 이걸 감당해낼 수가 없으니까 그중에 절반은 예산으로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름은 일자리 안정자금이라고 붙였지만 그건 사실은 임금 인상분 예산 보전이거든요. 제가 너무 그거는요. 진짜 정말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대안 없이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바른정당도 입장은 같을 것 같은데. 아니 제 얘기 듣고 디펜드 하시죠. 그거는 궁금해서 한번 최소한 물어보려고. 임금을 올려주는 걸로 보전해 주면 아니 안 그러니까 됩니다. 제가 그러니까 아는 사회보험금이라든지 그 업주가 부담해야 될 고용보험, 의료보험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하는 건 모르겠지만 임금을 보전해 주는 건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한 국가 예산 지침에도 민간 기업의 급여를 정부 예산으로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건 이거는 불법인 거예요. 예산 지침에 어긋나는. 연금 뭐 국민보험 이런 것을 보전해 주는 거예요. 예, 그거는 뭐 예. 자, 그러면은 일단 두 분은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에는 찬성하신다는 거죠, 그죠? 인상률은 너무 높았어요. 하여튼 최저임금인상위원회가 했지만 14.5%인가 너무 한꺼번에 올린 건 과했어요. 너무 많아요. 한꺼번에. 다 했다라는 거고 예. 그 이후에 이제 그 부분을 보상해 주는 것도 방식이 방식이 반대다. 방식이 근데 지금 뭐 1년만 원 약속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더민주가 20년까지 1만 원이고 정의당도 20년까지 1만 원 올리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정작 자유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요. 바른정당도 20년까지 1만 원이네요. 근데 지금 자유당 국민의당은 임기 내 1만 원까지 하셨어요. 그랬으면 아마 문재인 정부 인상률보다 더 높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 최명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문재인 정부가 한 게 아니라 별도의 사회적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고 일단은 후속 대책이 필요한 상황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 근데 방금 사회보장 보험료를 뭐 감해준 방식으로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걸로 그 낙차를 다 보완해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되죠. 전부 전적으로 다 가능하다고 아니 생각하십니까? 자영업자한테 물어보세요. 자영업자 직원을 고용하고 나면 그 사람을 고용했기 때문에 내는 4대 보험료가 얼마인지. 그 지침과 그거 7% 되고도 남거든요. 자, 지침 때문에 위배라고 하시고 원칙에 어긋난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여기 빼서 여기 괜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도 아마 그런 느낌이 들 것 그렇게 같아요. 하더라도 원칙에 맞겠어요. 맞게 지침을 얘기하셨는데 지침에 위배됐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좀 과한 표현이시고요. 예, 국가 예산 최소한 이렇게 예산을 투자해서 전부에 한례가 없고 지금 예산을 투자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을 구해야 된다라는 게 흡사 전제된 것처럼 이제 이게 흘러가는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얘기를 하는데요. OECD 다른 국가 선진국 사례에서도 전례가 없는 게 아니라 전례가 있습니다. 예. 아니 예산으로 사기업의 임금을 보전해 준 전례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현재 1인당 30인 미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1인당 13만 원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보조 부분이 그래서 이제 3조 원이라는 부분인데 1인당 13원이 월인가요? 월이죠. 13만 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봤을 때는 대단히 제한적인 부분인데 긴급성을 요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자영업자, 영세 자영업자나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이제 어려워지고 그런데 이것이 계속되면 가처분 소득이 늘게 되잖아요. 자기 돈, 호주머니에 돈 들어가면은 다시 이제 이 부분들이 오히려 영세 자영업자도 하다 삼겹살이라도 한 번 더 먹게 되고 그러면은 사회적 경제가 그리고 여기에는 좀 약간 좀 착각하고 계신 게 있는데 사회보험료 경감의 부분까지도 다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대상자에서 우선 대상 부분에 건강보험료는 50%. 그런 사회보험료의 부분에 있어 세액공제는 뭐 2년간을 뭐 50% 경감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지침의 위반이긴 하지만 긴급성을 요한다? 어떻게 보시겠어요? 긴급성 이게 무슨 법률 용어에 긴급 구제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 건 맞지만요. 긴급 구제는 그 제도적 그 보완을 이 바로 뒤따라온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긴급구제라고 하는 게 인정이 되는 거지. 긴급구제라는 걸로 그냥 뭐든지 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영방송사 사장도 이번에 바꾸는 부분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어떤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탈법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바꾸는 걸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영방송사 사장을 뽑는 어떤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입법을 뒤따라 한다는 걸 전제로 이 긴급 조치가 인정되는 긴급 것처럼 부재가.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진수입니다. 예. 이해가 안 되는 아주 게 특화된 예. 스피커예요.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 주체들이 노, 사, 정, 공익 다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중에 정부나 공익이나 뭐 사 쪽에서도 참여를 했으니까 이걸 이 정도 인상을 하면 이 그 자영업자나 영세한 업주들이 감당해내기가 힘들다. 이런 걸 몰랐을까요? 난 충분히 나는 의견 수렴도 하고 해서 그분들이 그 입장을 대변해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생략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정부에서 여당이나 자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렇게 올렸다 이렇게 떠넘기는 건 저는 유체이탈 화법. 알겠습니다. 그 충분히 말씀 나누신 것 같고 그럼 내일 통과 여부가 조금 오늘 계속 지금 그 협상 조정 중인가요? 여당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여당이 야당이- 조금 양보하고 야당의 그 요구를 아니 우리 박근혜 정부 때 약속 지키라고 막 싸우지 않았습니까? 공약 하나도 안 지켜가지고 그렇게 국회에 싸웠는데 지금 약속 지키겠다고 얘기하고 거기에 정적으로 신뢰를 보여준 국민에게 보답해드리겠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반대를 하시면 국민이 더 서운하실 것 논점이 같아요. 같은 반대로 반대 논점이 자유한국당은 좀 더 틀리시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이. 아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자유한국당이 안 나왔으니까. 뭐 솔직히 말해서 자유한국당이 예산 관련해서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잘 다만 이제 지금 모르고. 국민의당은 네. 바른정당과는 예. 정식 공조가 되어 있다. 공조돼 있고 저는 저희 당의 그 방침과 또 예. 제 생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일 되느냐 전망이. 저는 어려울 별로 것 가능성이 없어요. 아니 저는 왜냐하면은, 예결특위 한 예. 사람으로서 예. 제가 예결특위 예. 의원입니다. 여러 감투가 있어요. 수석 부대표, 예. 예결특위. 국감 끝나면 우리 의원실 보좌관들 조금 쉬고 그래야 되는데요. 예결특위 준비 때문에 계속 쉬지 못. 작년에는 국정조사위 때문에 그랬고요. 예. 그런데 무슨 말씀이냐면 그럼 될 거냐 말 거냐. 내일? 예. 근데 오늘 지금 아침까지 해서는 그러니까 이건 저는 국회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결특위 전체에서 공식적인 분과를 통해서 세밀하게 이 부분의 예산을 검토하고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예. 또 개수조정 소위라고 있어요. 이게 깜깜이가 돼요. 그럼 거기에서는 자기들 민원 거기에서는 예산. 같은 예결특위 저도 잘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렇게 뭐를 이 부분 근데 이 소소위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소소위가 이 법적인 근거가 없는 거예요. 임의로 그렇게 근데 이제 소소위가 다 해요. 예, 사실. 예. 그래서 기술조정 소위 얘기하는 거. 소위도 아니고 소소위. 예, 각각 간사만 참여하는. 그래서 거기에서 일정 지금 틀을 만들었는데 이제 뭘 하고 있냐면 2+2+2라고 해가지고 원내대표가 정치적 합의 지금 협의를 지금 계속 오늘 오전까지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또 안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오늘 오후에 예. 다시 협의를 들어가고 그것이 되면 올릴 통과가 것이고 된다. 그렇지 않으면 또 난 여러 그런 가지. 식의 의사결정 방식도 난 적폐 같아요. 아니 안 됐다 좀 그렇게 하시지 그러면은. 아니 해본 경험으로 말씀하시는 나는 거예요. 우리 저 이재정 의원님께도 서운하지만 말씀드릴 예. 게 자꾸 박근혜 정부가 뭐 그때도 그랬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안 그런 맞다고 말씀 안 봐요. 드렸나요? 아니 그 약간 뉘앙스로 들렸다. 그러니까 이 정부는 좀 새로워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유한국당 정부에는 좀 달라야 된다. 당신들은 우리하고 달라야 되지 않느냐. 우리처럼 하지 마라. 새로운 관행을 그렇게 하면 탄핵돼요. 만든다는 아니, 그런데- 차원에서 좀 접근하셨으면 그런데 맞습니다. 좋겠다. 아유, 자꾸 전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안 맞습니다. 나왔으니까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네. 이렇게 복지 증세라든가 그리고 제발 좀 저는 그 퍼주기가 단어에 올라 있는데 퍼주기라는 그 단어를 쓰는 건 안 좋아요. 네. 국민들한테 모멸감이고요. 아니 또 세금은 당연히 퍼줘야 예. 됩니다. 국민한테 퍼줘야지. 또 그러면 하나는 내가 쓰려고 또 뭡니까? 하나는 이 부분은 분명히 좀 말씀 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는 민주당에서도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사회복지 서비스 공단 만든다고 해갖고 이름도 다 바꾸고 그랬는데 최저임금 인상분으로 모든 것을 다 땜질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노동 존중의 사회를 만든다고 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거기다 구체적인 계획과 이런 부분들이 아직 마련되고 있지 못한 알겠습니다. 부분은 지금 현재 더 새 노력하겠습니다. 정부가 비판받아야 돼요. 네, 예산 노력하겠습니다. 통과 전망. 예산 시를 늘 넘겼고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전봉주 전 의원님도 늘 이제 12월 31일은 예, 우린 국회 육- 동료와 함께 우린 보냈던 육박전으로 뚫었어요. 네, 국회 동료와 함께 보내셨던 기억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이 그래도 제일 빨리 처리됐던 하루 넘겼어요. 그러니까 11월 늘 3일. 시를 지켰던 적은 없습니다. 예. 하루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 원내대변인이었는데 국민께 죄송하다는 브리핑을 했는데요. 올해만큼은 시간을 꼭 지켜서 국민이 그래도 최소치는 하는구나 예. 하고 근데 국회를 당일의 다시 가능성. 협조 부탁드립니다. 작년에도 예, 사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작년에도 날 탄핵안 표결이 눈앞에 있었기 때문에 예산안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도 그 시점에 된 거죠. 올해의 경우는 절대 그렇게 될 것 같지 않고요. 근데 무엇보다 지금 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최저임금 보전과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당에서 목소리를 높이시는데요. 아니 근데 우리는 20년까지 1만 원 올린다고 했는데 국민의당 임기 내에 1만 원 어떤 방식으로 올리시려고 예, 했는지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궁금합니다. 예, 자, 내년 예산안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저희들이 보기에는 최저임금 인상분의 절반을 예산으로 보전해 주는 건요. 이거는 사실 OECD 시장경제 체제를 지향하고 있는 선진국에서 보면 정말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이거 해외 토픽감이에요. 이거 원칙의 문제 같아요. 네, 이게 왜냐하면은 쉽게 말하면은 최저임금을 뭐 10,00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하고 일단 첫 번째 14.5%인가를 올려놓고 그게 자영업자들이 이걸 감당해낼 수가 없으니까 그 중에 절반은 예산으로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름은 일자리 안정자금이라고 붙였지만 그건 사실은 임금 인상분 예산 보전이거든요. 제가 근데 너무 그거는요. 진짜 정말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대안 없이 반대를 하는 게 그 아니고 바른정당도 예. 입장 예. 같을 것 같은데 그거는- 아니 제 얘기 예. 듣고 디펜드 예, 하시죠. 제가 그거는 궁금해서 한번 최소한 물어보려고. 아니, 임금을 올려주는 걸로 보전해 주면 아니, 안 그러니까 됩니다. 제가 그러니까 아는 사회보험금이라든지 예. 그 업주가 부담해야 될 고용보험, 의료보험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하는 건 모르겠지만 예. 임금을 보전해 주는 건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한 국가 예산 지침에도 민간 기업의 급여를 정부 예산으로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건 이거는 불법인 거예요. 방금 예산 말씀하신 지침에 그 어긋나는. 연금 뭐 국민보험 이런 것을 보존해 주는 거예요. 예, 그거는 뭐 예. 자 예. 그러면은 일단 두 분은 인상,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에는 찬성하신다는 거죠, 그죠? 인상률은 너무 과하죠. 높았어요. 그 예. 하여튼 뭐 최저임금 인상위원회가 했지만 예. 14.5%인가 그럼 다 했다. 한꺼번에 올린 다 건 했어요. 너무 많아요. 한꺼번에. 다 했다라는 거고 예. 그 이후에 이제 그 부분을 보상해 주는 것도 방식이죠. 방식이 반대다. 방식이 정말. 근데 지금 뭐 1년만 원 약속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더민주가 20년까지 1만 원이고 정의당도 20년까지 1만 원 올리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정작 자유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요. 바른정당도 20년까지 1만 원이네요. 근데 지금 자유당 국민의당은 임기 내 1만 원까지 하셨어요. 그랬으면 흘러가는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얘기를 하는데요. OECD 다른 국가 선진국 사례에서도 전례가 없는 게 아니라 전례가 있습니다. 예. 아니 예산으로 사기업의 임금을 예, 예. 보전해 준 예, 전례가 예.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현재 1인당 30인 미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1인당 13만 원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보조 부분이 그래서 이제 3조 원이라는 부분인데 1인당 13원이 월인가요, 월? 월이 월. 13만 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봤을 때는 대단히 제한적인 부분인데 긴급성을 요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자영업자, 긴급성. 영세 자영업자나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이제 어려워지고 그런데 이것이 계속되면 예. 가처분 소득이 늘게 되잖아요. 자기 돈 그렇죠. 호주머니에 돈 예. 들어가면은 다시 나오죠. 다시 이제 이 부분들이 우리 영세 자영업자도 하다 삼겹살이라도 한 번 더 먹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은 사회적 반드시 소비로 들어오니까. 예. 그리고 여기에는 좀 약간 좀 착각하고 계신 게 지침 위반이라는 있는데 부분에 대해서. 사회보험료 경감의 부분까지도 다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대상자에서 우선 아마 문재인 정부 인상률보다 더 높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 최명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문재인 정부가 한 게 아니라 별도의 사회적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고 일단은 후속 대책이 필요한 상황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 근데 방금 사회보장 보험료를 뭐 감해준 방식으로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걸로 그 낙차를 다 보완해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되죠.
전부 전적으로 네. 다 가능하다고 아니 생각하십니까? 자영업자한테 물어보세요. 자영업자 저 직원을 고용하고 나면 그 사람을 고용했기 때문에 내는 4대 보험료가 얼마인지. 그 지침과 그거 7% 예, 예. 되고도 남거든요. 자, 지침 때문에 위배라고 하시고 원칙에 어긋난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여기 빼서 여기 괜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도 아마 그런 느낌이 아니 들 것 그렇게 같아요. 하더라도 그래도 원칙에 원칙에 맞겠어요. 맞게 아니 해야죠. 지침을 얘기하셨는데 지침이 위배됐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표현하는 법은 거는 좀 아닌데 과한 표현이시고요. 예, 예. 국가 예산 최소한 지침을 지침을 지켜야 지켜야 예산을 예. 투자해서 예산을 투자해서 전부에 한 예가 없고 지금 예산을 투자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을 구해야 된다라는 게 흡사 전제된 것처럼 이제 이게 해상 부분의 건강보험료는 50%. 예. 그런 사회보험료의 부분에 있어 세액공제는 뭐 2년간을 뭐 50% 경감한다든가 예. 이런 부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지침의 위반이긴 하지만 긴급성을 요한다? 어떻게 보시겠어요? 긴급성 이게 무슨 법률 용어에 긴급 구제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 건 맞지만요. 예. 긴급 구제는 그 제도적 그 보완을 이 바로 뒤따라온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긴급구제라고 하는 예. 게 인정이 되는 거지. 긴급구제라는 걸로 그냥 뭐든지 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째로 공영방송사 사장도 이번에 바꾸는 부분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어떤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탈법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바꾸는 걸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영방송사 사장을 뽑는 어떤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입법을 뒤따라 한다는 걸 전제로 이 긴급 조치가 인정되는 긴급구제가. 것처럼 예. 예. 알겠습니다. 아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진수입니다. 예. 이해가 안 되는 라디오에 게 특화